국민의당이 이번에 완전 국민 경선이지 진짜. 완전 국민 경선. 리스트도 없어. 무조건 와서 투표 찍어 이렇게. 아무나 오라. 보통 이제 선거 사건이 일어나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국민도 특정한 당을 고발할 수 있어요. 부정선거 같은 걸로. 민주당도 사실 이번 경선 관련해 갖고 고발 당하는 건도 있고 그런데요. 문제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검찰이 고발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거는 100% 네. 확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국민의당 경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이것을 검찰이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게 재밌어요. 여기서 지금 이 사건을 차떼기라고 합니다. 차떼기 경선. 렌터카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 130명을 다른 혐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련자가 책임자 누구냐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쉽겠죠. 처음에 보도에는 국민의당 당직자가 사람들을 시로 나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에서 동원했다는 거냐. 손학규 쪽이야, 박주선 쪽이야, 안철수 쪽이야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인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송기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가까운 거죠 지금 안철수 후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선대위에서 본부장 맡고 있는 핵심이에요. 코어예요. 선거는 상황본부, 그래서 옛날 상황실장이나 선대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핵심의 코어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선대위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의 지역구의 조직국장이야. 그러면 누구야? 누구를 위해서 판을 났다는 거예요. 안철수를 위해서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핑계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활동자 수십 명 중에 한 명이라는데 국장 정도 직책을 줘놓고 비상근직이라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핑계는 너무 구차하지 않아요? 송기석 의원의 지역구 조직국장 이거는 완전히 딱직함이 나와버리는 건데 그렇게 더하기 직능국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2명이에요. 국장이. 조직국장, 직능국장. 그 정도 되면 사실상의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그건 완전 코어인데 지역 사무실은 사실상 불법이잖아요. 지역구가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공식 직함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드는 일종의 친목 단체처럼 만들어 놓고 운영해요. 불법적인 거이기 원래 때문에. 그게 지역구 사무실 이거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맞아요. 예, 그렇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친목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직자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송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철수의 코어인데 나는 이 사건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그 서울시 선관위 디도스 사건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느낀 게 당시 등장하는 인물이 박기태하고 최구식이 있고요. 박기태는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고 최구식은 박기태의 약간 좀 수족 같은 느낌이고. 근데 어쨌든 의원이죠. 그리고 그냥 그 비서 출신들이 그걸 저지른 거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로. 구급 비서가 뭐 연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차로 퍼나르는 이런 건 엄청나게 불법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해버린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범죄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출동시킬 거야? 이런 식의 농담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현장 투표도 있긴 했지만 미리 다 등록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부분 ALS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퍼나를 여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도 이제 모집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잡음들이 꽤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명백한 확증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구태를 저는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게요. 일단 선관위 측에서 고발한 내용이 실어나르기, 차떼기, 속칭. 그런데 여기서 일파만파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차떼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구냐 했더니 두 국장. 그럼 그 차는 뭐야? 그랬더니 렌트카. 렌트카 사장이 누구야? 그랬더니 전주에서 열린 천년의 숲 포럼에 참석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진을 보니까 조포. 오거리파. 그랬더니 기념사진 찍으려고 온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메인 단상에 앉아있어. 그렇지, 주최 측이야. 주최 측이야. 이게 서로 엮여 들어가는 그 모양새를 보면, 안철수가 요즘 그 지난주 내내 실검 1위를 달렸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오거리파가 이제 하는 게 도대체 뭐였어? 라고 하면 PC방을 돌아다니면서 디도스를 등등을 했다라는 그게 나오는 거야. 거기에다가 PC방에서 그 선거 관련 행사를 또 뭐 갖기도 했었다 등등. 그래서 뭐지 이게? 막 이런 한 다리를 더 걸치면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폭들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야쿠자를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일본의 야쿠자는 요즘은 그 주먹 쓰고 폭력 쓰는 집단이 아니고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해서 자금을 모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오거리파는 스마트 조폭이다. 맞아요. IT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조폭이래. PC방의 PC들을 디도스 공격을 해서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게임 도박하고 게임하는 사람들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이런 사람들을 조작을 해서 수익을 올린 거예요. 오거리파가. 그러니까 스마트 조폭이다. IT 조폭. 예, IT 조폭이고요. 그러면 정말로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요 방송에도 제목이 그렇게 달렸지만 안철수, 안랩, 디도스, 선관위, 플러스 조폭 이게 이렇게 연결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디도스 예전에 그 디도스 사건에서 박기태 최구식 의원의 뭐 보좌관 뭐 기타 등등인데 그 사람이 만난 게 지방에서 이런 디도스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조직 후배를 만난 거 아니야. 후배 업체 그런 몇 명 애들 데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그 후배를 와 연결이 된 거죠. 이제 중국에 가 있던 그 후배가 뭐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어쨌다는 거잖아. 그러니 글쎄 거기서는 딱 무슨 오거리 파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 그러한 IT 관련 뭔가 해킹 뭐 이런 거를 하는 업체. 젊은이들이 모여서 뭐 이런 얘기니까 이게 굉장히 보면 어떤 상동성, 유사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언론들이 이게 함부로 못 다루는 이유는 조폭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정치권의 인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내려가면요, 그 터들이 웬만한 건설회사 같은 거 다 사실상 조폭인들이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분이 잘 아시고 네. 계실 거 아니에요, 지라시님이. 얘기 좀 해줘. 지역의 어떤 토호 세력과 조폭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봐. 아니 이게 여기 있는 조폭 세력들도 이게 제이씨라고 주니어 챔버라고 청년상공회의소 소속 말하자면 조직원들로서 거긴 줄 알고 안철수도 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청년회의소 자체는 네. 조폭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그런 곳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젊은 조폭 애들이 뭔가 그런 쪽으로 조직에 가입을 하고 그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면서 일종의 세탁을 하기 그렇지. 위해서 거기에 세탁도 집단적으로 하고, 가입을 했다. 또는 지방선거나 구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토호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공동사업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번 같이 이 렌트카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전혀 상관없는 사업 쪽에서도 지원을 전주에서 광주에 해주니까 누구도 모르지. 전주차가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해주게 되면 깜짝같이 모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 고발까지 간 건데 이 모든 게 내가 모르는 지역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돈을 뭐 200여만 원을 가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기엔 너무 사안의 경중이 크다는 거지. 이건 뭐 구태로만 몰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디테일로만 막 이렇게 미세하게 파고들다 보면 큰 파는 그림 있어서 집중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중에 뭐 새정치 결국에는 지역 토호 세력들 등이 없고 하다 보니 똑같은 짓, 오히려 더 심각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뭐 저는 그걸로 일단 결론을 내려놔야지. 그래도 그건 좀 알아보고 싶어. 얘네 조폭 애들이 운영하던 지사가 전남북에 20개인데 각 지사마다 전부 그 당시에 일제 동원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또 건전한 의혹을 확대시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거 한 건이야.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제 검증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대선에 본선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국민의당 불법 경선 안철수 후보 측근 연루 의혹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경선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 당직자들이 안철수 후보의 측근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안철수 후보 비서실장 출신으로 현재 선대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 지역구의 당 관계자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들이 이른바 렌터카 떼기로 대규모 선거 인원을 불법 동원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려 했는지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검찰은 고발된 이들의 윗선이 누구인지, 이들 말고 또 누가 사건에 가담하거나 연루됐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연루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송기석 의원은 이번 일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그 정도 해명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엄정 대처만 강조할 게 아니라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보 자격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또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씨의 딸이 안설희 씨라고 지금 재산 공개를 2014년부터 안 하고 있어요. 직계 좀비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따로 돈을 벌면 뭐 안 해도 된다는 식의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위공직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건데, 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명박도 그렇고 최근에 황교안도 그렇고 재산을 이렇게 신고를 할 때 직계 좀비석으로 안 하면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가 돈을 100억 갖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 딸한테 50억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직장을 갖고 따로 살게 되면 내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한테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덕적으로 공개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계 좀비석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문제, 그게 하나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김미경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도 2008년에 자격 연구 실적 미달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임용됐는데요. 김미경 교수도 1+1으로 파격 승진 및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철수가 서울대에 임용된 2달 뒤에 김미경이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픽업하는 대신에 우리 부인도 서울대 교수로 해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임용되는 데 있어갖고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딸이 그 미국에서 유학을 뭐 15살 때부터인가 했다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네요. 어떻게 유학하면 그렇게 다 까먹나? 그때 안철수 후보가 나왔던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역사도 못해서 이러니 차라리 외국에 유학 보내야겠다라고 보냈대요. 직접 인터뷰에 한 말이에요. 안설희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는 서울의 송파 소재의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부모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따라서 유학을 갔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거기에 이제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입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잡을 딱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수입을 내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엔 그 사람 외국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그 어떤 교육관이 너무 대통령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아닌 거고, 어쨌든 간에 직계 좀비석에 대한 재산 공개는 특별한 사정, 비도덕적인 사정이 없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안 했고. 일단 법적으로도 이제 이 자녀가 1년 이상 분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재산을 벌었다라는 증명이 1년 이상 유지가 돼야지 이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한 애다라는 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여건을 다 충족을 안 했다는 거죠. 조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아니, 이렇게 조교했다는 얘기를 것도 알바했다는 거야, 결국은. 정식 학교에서 알바해갖고 돈을 벌어서 수입을 올렸고, 주민등록 나눠진 거는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법적으로 해야 될 그 재산 공개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떼놓고 있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 29살 먹은 이 딸내미의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길래 공개를 안 하냐. 막상 깠는데 한 5천만 원밖에 없으면 그거 좀 허탈하긴 할 텐데, 만일의 경우 수십억 수백억 대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건 명백히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의혹에 의하면 월세가 뭐 600만 원이 넘는 저택에서 살았다. 뭐 유학 시절부터 그렇게 쭉 살았다라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상관없기 때문에 내 딸은 건들지 마라는 차원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대응 안 하면 두고두고야.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부자기 때문에 안철수의 딸인데, 자기 딸인데 미국에 유학 보내서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로 나오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행정자치부에 재산 등록 고지 거부 심사 기준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로 출마하는 사람이 재산 공개하는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그 조항, 이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안철수가 얘기한 거는 내 딸은
조교 생활에서 돈 벌어먹고 사니까 독립생계 가구다. 그래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살리는 애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산다. 그런데 찌라시님 얘기처럼 조교 한다고 그랬잖아요.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교가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그 운영지침을 보면 독립생계 소득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인 가구 월 92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교하면서.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세금을 내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벌어야 되네. 그렇죠. 그래야 그 기준에 맞아요. 그런데 조교 외에 다른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이 소득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는 좀 기본적인 도덕성 더하기 이거는 위법 사실인 것 같아요.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취지가 투명하게 공개하자. 그렇죠. 예. 근데 이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고 원칙은. 근데 그래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위치상 뭐 어디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올라갈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사실은 측근과 가족의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해서 밖으로 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안 하는 만큼 의혹제. 국민의당이 이번에 완전 국민 경선이지 진짜. 완전 국민 경선. 리스트도 없어. 무조건 와서 투표 찍어 이렇게. 아무나 오라. 보통 이제 선거 사건이 일어나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국민도 특정한 당을 고발할 수 있어요. 부정선거 같은 걸로. 민주당도 사실 이번 경선 관련해 갖고 고발 당하는 건도 있고 그런데요. 문제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검찰이 고발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거는 100% 네. 확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국민의당 경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이것을 검찰이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게 재밌어요. 여기서 지금 이 사건을 차떼기라고 합니다. 차떼기 경선. 렌터카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 130명을 다른 혐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련자가 책임자 누구냐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쉽겠죠. 처음에 보도에는 국민의당 당직자가 사람들을 시로 나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에서 동원했다는 거냐? 손학규 쪽이야? 박주선 쪽이야? 안철수 쪽이야?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인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송기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가까운 거죠 지금 안철수. 그 선거 관련 행사를 또 뭐 갖기도 했었다 등등. 그래서 뭐지 이게? 막 이런 한 다리를 더 걸치면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폭들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야쿠자를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일본의 야쿠자는 요즘은 그 주먹 쓰고 폭력 쓰는 집단이 아니고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해서 자금을 모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오거리 파는 스마트 조폭이다. 맞아요. IT 사업을 전문으로 네, 하는 그래서 그런 조폭이래. PC방의 PC들을 디도스 공격을 해서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게임 도박하고 게임하는 사람들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이런 사람들을 조작을 해서 수익을 올린 거예요. 오거리파가. 그러니까 스마트 조폭이다. IT 조폭. 예, IT 조폭이고요. 그러면 정말로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요 방송에도 제목이 그렇게 달렸지만 안철수, 안랩, 디도스, 선관위, 플러스 조폭 이게 이렇게 그 후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선대위에서 본부장 맡고 있는 핵심이에요. 코어예요. 선거는 상황본부, 그래서 옛날 상황실장이나 선대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핵심의 코어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선대위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의 지역구의 조직국장이야. 그러면 누구야? 누구를 위해서 판을 놨다는 거예요. 안철수를 위해서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핑계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활동자 수십 명 중에 한 명이라는데 국장 정도 직책을 줘놓고 비상근직이라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핑계는 너무 구차하지 않아요? 송기석 의원의 지역구 조직국장 이거는 완전히 딱직함이 나와버리는 건데 그렇게 더하기 직능국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2명이에요. 국장이. 조직국장, 직능국장. 그 정도 되면 사실상의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그건 완전 코어인데 지역 사무실은 사실상 불법이잖아요. 지역구가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공식 직함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드는 일종의 친목 단체처럼 만들어 놓고 운영해요. 불법적인 거였기 원래 때문에. 그게 지역구 사무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구태를 저는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게요. 일단 선관위 측에서 고발한 내용이 실어나르기, 차떼기, 속칭. 그런데 여기서 일파만파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차떼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구냐 했더니 두 국장. 그럼 그 차는 뭐야? 그랬더니 렌트카.
렌트카 사장이 누구야? 그랬더니 전주에서 열린 천년의 숲 포럼에 참석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진을 보니까 조포. 오거리파. 그랬더니 기념사진 찍으려고 온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메인 단상에 앉아 있어. 그렇지, 주최 측이야. 주최 측이야. 응. 이게 서로 엮여 들어가는 그 모양새를 보면 안철수가 요즘 그 지난주 내내 실검 1위를 달렸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오거리파가 이제 하는 게 도대체 뭐였어? 라고 하면 PC방을 돌아다니면서 디도스를 등등을 했다라는 그게 나오는 거야. 거기에다가 PC방에서 그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맞아요. 예, 그렇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친목 형태를 운영하기 때문에 당직자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송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철수의 코어인데 나는 이 사건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그 서울시 선관위 디도스 사건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느낀 게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박기태하고 최구식이 있고요. 박기태는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었고 최구식은 박기태의 약간 좀 수족 같은 느낌이고 근데 어쨌든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비서 출신들이 그걸 저지른 거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로 구급 비서가 뭐 연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이 차로 퍼나르는 이런 건 엄청나게 불법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해버린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범죄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출동시킬 거야? 이런 식의 농담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현장 투표도 있긴 했지만 미리 다 등록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부분 ALS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퍼나를 여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도 이제 모집하고 이러는 거 있어서 잡음들이 꽤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명백한 확증적으로